기자회견 시작하는데 짧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썼다는 제2의 태블릿 PC 존재를 공개했던 특검팀이 오늘은 그 실물을 언론 앞에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입수 경로나 최 씨의 실소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제2의 태블릿 PC 실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물을 직접 봐주겠다는 것을. 특검은 태블릿 PC에서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나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100여 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리스포츠 설립 관련 서류와 삼성의 지원금으로 산 호텔이나 주택의 계약서나 공증 서류 등이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태블릿 PC의 연락처 정보가 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돼 있었고 주로 사용한 이메일의 계정 역시 최 씨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태블릿 PC의 비밀 패턴도 최 씨 휴대전화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태블릿 PC에 담긴 2015년 10월 13일자 대통령 말씀자료 초안을 전날 최 씨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태블릿 PC를 복원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필요 없다며 감정을 하자는 최 씨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최서원 씨는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6년째 수감 중입니다. 우리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직접 증거로 제시한 소위 장시호 태블릿을 최근에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마쳤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태블릿은 최서원 씨가 개통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시호가 입수하여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것도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과학적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와 관련된 증거를 특검 측이 인멸한 기록이 포렌식 결과 발견되었고 관련자가 허위로 진술한 정황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청됩니다. 우선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특검의 발표와는 달리 최서원과 전혀 관계없는 홍모 씨였던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태블릿을 개통하였다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에 홍모 여성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문자, 홍 씨의 아들인 장모군의 키즈폰 호출 문자, 장모군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보낸 문자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는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홍모 씨가 유치원 측에 이 태블릿의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추가 등록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서원 씨가 독일 승마사업 관련 보안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줄기차게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메일 계정은 감정 결과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다수의 디지털 기기에서 동일한 계정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공용 계정으로 밝혀졌고 실제 최서원 씨는 문제된 장시호의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핸드폰으로 한 건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을 뿐인 것으로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특이한 점은 태블릿 전화번호의 뒷번호 4자리가 모두 9233으로 홍 씨 가족의 전화번호 뒷자리 그리고 최서원의 회계 담당 직원인 안모 씨의 개인 전화번호 뒷자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태블릿은 최서원의 회계 담당 직원인 안모 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안 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짐작되는
그 홍모 여성도 사적인 용도로 같이 사용한 공용기기로 추정이 됩니다. 특검은 홍 씨와 안 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긴 채 실사용자 관련 정보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리커버리, 즉 복구 모드 진입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바, 법원에서 저희가 육안으로 검증할 당시 해당 기기의 전화번호 외 연락처나 문자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시호 태블릿에는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사용자 지문이 암호 형태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된 파일들을 포렌식으로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태블릿 개통 경위와 관련하여 최서원 씨가 회계 담당 직원 안모 씨와 함께 직접 단골 휴대폰 매장에 태블릿을 들고 와서 개통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거짓으로 보입니다. 최서원 씨는 출입국 기록상 2015년 8월 18일경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본건 태블릿을 구매할 당시에 그때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는 동안에 누군가 국내에서 이 태블릿에서 웹 브라우저를 3주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최서원 씨가 직접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간단한 입장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수행하신 책임자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렌식 감정을 담당한 기관은 사단법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 KCFPA이고 2003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이정남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경찰 해커 수사대 창설 요원이시고 전 경찰 컴퓨터 범죄 수사대 창설 요원이시며 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사이버 포렌식 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참석해 주셔서 기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7일에 사실 이 증거 조작을 범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것도 아마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기자분들께서 찾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 3자들이 할 예정입니다. 12월 7일이요? 12월 7일. 굉장히 중요한 걸 또 빼먹을 뻔했네요.
간단하게 뭐 넘겨 보실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블릿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자료입니다. 네. 그다음에 농협카드를 사용한 문자가 왜 이 태블릿으로 올까요? 홍모 씨예요. 홍모 여인 40대 여인 경기 용인 거주하는 이 최수원 씨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홍모 씨의 가족들이 전부 다 9233 번호를 쓰고 있어요. 이 태블릿 번호도 뒷자리 9233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누굴까요? 복구모드 진입했다는 기록이 특검이요. 네. 이게 뭐 일반적인 용어로 초기화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리커버리 모드. 네. 뭐 하시고 이 사용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죠. 네, 지문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문. 이 지문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 정보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시스템 파일 영역에 그 지문과 관련된 암호가 남아있지 않아요.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최소원 씨가 독일에 있을 당시에 이 태블릿을 누군가 사서 사용한 상태였다. 자료고요. 유심 정보. 네. 원래는 특검이 발표한 것보다 한 달 전에 누군가 개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원 씨의 회계 담당 직원이 자기는 장시호랑 같이 최소원 씨와 같이 가서 이거를 태블릿을 개통한 적도 없고 최소원 씨가 태블릿을 쓴 거를 본 적도 없다. 직접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증언 저한테 사실 확인서를 보내준 겁니다. 태블릿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 검색한 사진인데 좀 젊은 여성의 사진과 그런 것들이 많고 보시면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그런 젊은 여성의 사진을 주로 검색한 걸 보면 50대, 60대 노인인 이 최소원 씨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더 강하게 들죠. 네, 이거는 장시호가 얘기한 알리바이가 거짓말이라는 내용입니다. 장시호가 입수한 이후에 자기는 잠금 장치를 몰라서 풀지를 못했다 얘기하는데 그 동안에 10월 29일과 30일 동안에 스크린샷, 유심 정보 삭제, 유튜브 사용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장시호가 얘기하는 것과 달리 자기는 암호를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사용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이거는 특검이 압수한 이후에 무려 3차례에 걸쳐 잠금 장치 설정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L자 패턴,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한 L자 패턴, 휴대폰도 L자 패턴이고 이것도 L자 패턴이라 최소원이 사용한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려 3번이나 변경됐어요.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벗어날 수 없는 핵심 결정 빼박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봉인을 한 달 이후에 한 겁니다. 2017년 2월 2일에 압수한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개발자 모드에 들어갔다는 이 기록이고요. 네. 1월 10일이 특검에서 수사 보고서를 생산한 날입니다.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딱 20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아까 복구 모드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파일을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20일 동안 지속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특검이 보관하고 있던 동안에 사진이 찍혔다 삭제됐습니다. 누군가요? 1월 25일에 이게 장시호가 자기가 제출했다는 건 1월 5일에 근데 1월 25일에 저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면은 특검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특검 직원이란 얘기죠. 저희 기자님들께 이 사람을 공개 수배하겠습니다. 왜냐? 손석희가 보도했던 태블릿 거기에 최서원 씨 사진이 2장 들어있다는 걸로 이거 최순실이다. 최순실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태블릿에는 유일하게 이 사진이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기가 차. 사실 저희는 장슈의 모든 알리바이를 믿진 않고 다른 누구의 태블릿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했고 바로 저 사람이 이것을 만진 사람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그 한 달여에 걸쳐서 조작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유력한 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